네, 반갑습니다. 10월 3일입니다. 오늘이 개천절이죠. 하늘이 반짝 열리는 날인데 여러분들 계좌도 반짝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답한 그런 구간들 지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의 첫 그런 어떤 주간들,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들 많이 좀 만드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 기원을 담아서 종목들 검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은 HMM과 현대차 준비되어 있고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 한국 BNC, 동진 세미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특징 종목으로는 카카오뱅크와 HRS, 이게 해룡실리콘이죠. 자, 이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6종목 같이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MM 먼저 볼게요. HMM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세적인 부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상승할 때는 한 번도 깨지 않았었던 61선이 지금 7월달 중에 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바뀌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올라오지 않고 횡보하던 시점에서 내려가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많이 올라온 상황, 즉 추세가 형성된 시점에서 추세가 바뀌는 상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지금 계속 흐르는 상황이 됐었고요. 이 종목은 종목 진단을 통해서 제가 5만원대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5만원 또 4만원대 중후반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31,000원까지 밀렸네요.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지라인 때 걸치는 모습은 지금 3만원 정도의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어떤 하락 추이, 이런 부분들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좋아 보인다, 뭐 좋다라고 하지만 역시 개인들이 많은 물량들 같은 경우는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 과매도 국면이 제법 심하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단기적 상승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 가격대가 35,000원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보기 위해서 뭐 매수로 들어가기 좀 애매할 것 같죠. 그래서 신규 매수 들어가는 것보다도 매도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 반등을 이용해서 차익을 털어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 손실 중인데요. 그런 분들은 손실을 축소하는 입장에서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 이후에 하락세로 전환된다면 제법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면 HMM 말고도 다른 종목이라도 차익 실현에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반등 시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구재 쪽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좋아지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계속 흘러내리죠. 지금 20만원도 깨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좀 답답하죠. 근데 지금 지지라인 때 한번 볼게요. 지지선 같은 경우가 지금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이 18만원 정도인데 지금 자동차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은 뭐냐면 반도체가 수급이 조금 어려워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를 막 못 만들었죠. 그래서 9월달 판매량이 작년도보다도 22%나 감소합니다. 작년도는 뭐 아시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보다도 더 판매량이 나빴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많이 흘러내리면서 과매도 국면 들어갔죠. 단기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쓸어내리는 이런 하락 추세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지선 때는 18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티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이고 단기적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은 홀딩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들어가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시려면요, 지금 이평선대 역별 진행되는 거 다 끌어내려가지고 정배열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18만원대까지 한번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18만원대 지지선대에서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8만원대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 관점을 더 유지하시고 18만원대 지지라인대를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한국 BN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엄청나게 올랐었죠.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세계 최초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FDA 승인 신청을 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초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사전 기대감이
부담감이 계속해서 작용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000원대부터 지금 7만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20배 올라간 거예요. 거의 20배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20배가 올라갔다면은 뭐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올랐다는 얘기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대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고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매도가 쏟아지는 부분, 이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서는 당연하게도 차익 실현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대마불사. 이게 큰 시세가 일단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시세가 형성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또 나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느긋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급락했다. 그렇다면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종목을 보시면 급등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BNC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서둘러서 팔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등을 기다렸다가 조금 올라온 다음에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라면 5만원에서 55,000원 사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포인트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대로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 매도보다는 반등 이용한 매도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들어가시면 매우 곤란하겠죠. 뭐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41,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라가면은 그래도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그 정도면은 쏠쏠한데요. 네, 아니에요.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갔을 때 매도라는 이야기지 신규 접근을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안고 대응하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등 시점 이용해서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반등 시점 이용해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한번 볼게요. 야, 요거는 이제 욕이 좀 나올 것 같은 종목이잖아요. 이런 막 이렇게 욕 나올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네, 뉴스 속보를 해가지고 나왔던 모습인데 이재용이 동진 세미캠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다. 포토 레지스터를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죠. 낚시 뉴스에 당했다. 이게 가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빵 하고 터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이 뭐 아주 그냥 골 때리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근데 공시나 호재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급등한 틈을 이용해가지고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더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준규 부회장이 23만 주로 장내에 매도를 쳐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뉴스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온 틈을 타가지고 외국인도 팔았지, 기관도 팔았지, 지금 부회장도 팔았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상승폭 대비해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 뉴스는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이 커지는 거죠. 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소식이 있었고 뭐 삼성전자와 어떤 연결고리 뭐 등등이 계속 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연초부터 계속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계속 주가는 흐르기만 했었어요.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있는데도 흘렀어. 그러다가 슬슬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짜뉴스 빵 터지고 올라갈 때 팔아버렸어. 자, 뭔가 냄새가 나죠.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냄새가 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꼬리가 굉장히 길고 거래가 터졌다. 그 다음에 가짜뉴스를 통해서 기관과 외국인과 그 다음에 부회장이 팔아먹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떡 같네, 엿 같네 같은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네, 그냥 차익 실현하시거나 뭐 그렇게 가셔도 좋겠지만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미래에 남아있으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지지선 때까지 밀렸기 때문에 원상복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만 지금 열받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네. 밑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괘씸죄를 적용해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황을 조금 더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라인 때는 31,000원 정도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볼게요. 네, 카카오뱅크. 이제 금융주 섹터는 그래도 요즘에 좀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도대체 카카오뱅크 왜 사기 계좌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신규 상장에서 이제 물량이 터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을 작용됐죠. 사기 계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이 지금 막혔죠. 금지, 대출 금지, 대출 규제. 자, 은행들은 대출을 못 해주면은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대 마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투자 은행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무조건 해줘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 있다. 일단 실적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사기 계좌에 이용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규제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됐고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흘러내리는 모습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금융 섹터 쪽에서는 지금 방어주 역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은행주들이나 또는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 보험주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변수가 많이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일단은 차익 실현이나 매도 의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규 조건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HRS를 한번 볼게요. 이건 해룡 실리콘인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원전용 실리콘 방화제를 개발했다. 그리고 생산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블용 소재를 또 완성차 기업에 공급하기도 한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면서 증거사 리포트가 빵 터지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이제 해룡 실리콘인데 상당히 이제 뭐 전통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부분, 역사가 되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연초부터 해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주가는 옆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횡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7,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지선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 그 다음에 횡보가 진행되는 부분, 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행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더 옆으로 서면서 가격대 테스트 좀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가지고 계시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6,5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금 아래쪽 이격도가 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쉽지 않습니다. 7,000원 아래쪽 공략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쉽게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소량 접근한 이후에 대응 전략을 주가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쪽으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으나 소량 접근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도 말씀드렸습니다. HMM과 현대차, 그리고 한국 BNC, 동진세미캠, 카카오뱅크와 HRS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이 연휴가 됐는데요. 자,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중간 잘 즐기시기 바라고요. 네, 내일도 종목 진단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